이렇게 내용이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이었죠. 맞습니다. 오전에 취임식이 있었고 예. 그날 오후에 공관위의 공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태균 씨의 말이 맞아 떨어진 거죠. 와, 그러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확인된 게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 네. 취임식장에도 이분이 갔습니까? 네, 그 명태균 씨 내외가 부부가 굉장히 VIP석에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 기사의 사진도 보시면 네. 그 작년에 별세하신 그 윤 대통령 부친 네. 예, 또 그 자리 계시고 또 도이치모터스 이제 권오수 회장의 아들 권영민 대표죠. 네네. 그분도 같이 계신 한 컷이 있습니다. 네. 그 뉴스토마토 일면 머릿 기사 상단에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아버님 별세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권오수 회장의 아들 권형민, 네. 그리고 명 씨 부부 네.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아내분도 그 잡혀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제3자라서 따로 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표시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그 하여간 그 지금 취재했던 분 A, B, C, D 네. 그다음에 M 이렇게 첫 네. 번째 보도에 나와 있는데 네. 그 D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데 이분에 따르면 명 씨가 대통령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 대통령과 대화한 네. 녹음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주변에 들려주기도 들려줬다. 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그 겁니다. 스피커폰으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준 건 네. DC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복수의 관계자분들이 그 통화 내용을 들었다라는 게 저희 취재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명 씨의 스피커폰 통화는 D만 들은 게 아니라 D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들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의 장소에서도 그걸 틀었다. 여럿이 있는 회의 장소에서도 그럼 몇 명이 들은 거예요? 셀 수 없어요? 많죠. 많다. 상당히 많다. 네. 자,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 초에 네.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명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를, 녹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녹음 세대가 파일이 옛날 사람이라 녹음 파일이 나온 녹음 거죠. 테이프라는 네. 말이 네, 녹취 파일, 녹음 파일을 여러분들 함께 들으셨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죠. 얼마 전에. 맞습니다. 그때 올해예요. 이거는. 네. 올해 2월 18일 오후 9시 38분 이때는 이 씨랑 통화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 오후 9시 38분에 있었던 녹음 파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그거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네,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내가 듣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네, 네. 나한테 빨리 보내. 네. 이 지시를 한 겁니다. 네. 도대체 이 씨라는 분은 기자인가요? 그 누군데 기사를 빨리 이거를 내라.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사실 뭐 이 씨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그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제3자라고 정도로 네네. 설명드리고 예. 이게 기사를 빨리 내라라는 게 이제 2024년 18일 날 통화거든요. 네. 이 보도 자료를 내면은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로 옮겨서 김해갑으로 출마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놨고 그거를 뿌리면 사실은 기자분들이 이제 그쵸, 보도를 기사-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배포 일시가 사실 보도자료 배포 일시가 예. 2월 19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갑자기 그 명태균 씨가 이 씨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내라. 그러니까 바로 한 1시간 뒤쯤부터 10시 27분을 기점으로 해서 기사가 납니다. 7시.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기사를 내라고 했냐라고 봤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지역구 옮길 거니까 거기서 공천을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공천에 대해서 미리 이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그 정보를 입수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사에 안 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2월 18일보다 훨씬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도 나옵니다. 네. 명태균 씨가? 네, 왜냐면은 이게 2월 6일 날 예. 저희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명태균 씨가 이 씨와 예. 김영선 의원과 함께 예. 있는 자리에서 김영선 의원에게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장동혁 의원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공천 관리를 좀 총괄하는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지금 김해갑으로 옮길 거다라고 말을 해라. 예.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바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장동혁 의원을 만났다. 예, 실제로 근데 이게 장동혁 의원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을 한 걸 보면 네. 2월 6일 날 김영선 의원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증언을 하거든요. 장동혁 의원이.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기사에 찾아보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될 거라는 거를 2월 6일 시점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정황상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월 19일 날 보도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그 복기를 해보면 네.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5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당시에 영남 중진 차출론이 막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그 당에 그 희생과 헌신하는 입장에서 지역구를 창원에서 김해갑으로 간다. 네. 그럴 때 네. 조혜진 의원 네. 조혜진 의원도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조혜진 전 의원실에서 상당히 그 항의가 많았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실에서 네. 보도 자료를 뿌릴 때 예. 조혜진 의원과 상의를 했고 예. 조혜진 의원한테 같이 김해로 가자라고 권유했다라는 네. 내용이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 쪽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나는 내 의지로 가는 거고 상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의를 들은 이 씨가 네. 그 김영선 의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다음 날. 이 항의를 들은 게 2월 18일이거든요. 보도자료 네. 나간 날. 예. 그래서 2월 19일 날 김영선 의원께 예.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의가 들어왔다라고 사정을 설명하니까 김영선 의원께서 그거는 명 본부장이랑 얘기해. 예, 명 본부장이랑 얘기해. 근데 두 번 이분이- 얘기해요. 두 번. 예. 근데 이분이 무슨 본부장이에요? 어디에 선대 본부장이에요? 뭐예요? 선대 본부장이었으니까 본부장으로 불리는 겁니다. 예. 김영선 캠프의 선대 네, 본부장이었던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식적인 직함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그 을에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김프로 장프로 뭐 이렇게 네, 네, 하듯이 네, 그렇게 네. 자기들끼리 본부장이라는 네. 직함으로 불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사한테 줘야 돼요. 네. 이 말이 나옵니다. 네.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명태균 본부장 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거 빨리 이거를 해라. 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이 컷오프를 여사가 결정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김영선 컷오프라는 사실을 명태균 씨에게 알려줬다는 건지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좀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상황 보도상으로는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기전으로 저희는 갈 거고 예. 좀 확보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추가 예. 보도를 할 거지만 네. 지금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도 그때 당시에 컷오프라는 정보를 들어서 명태균 씨에게 준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야, 있을 이거 것 수석 같아요. 보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9분밖에 안 남았는데 갈 길이 먼데. 자, 여기 보면 보도에 한 줄이 나와요. 네.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와 정말 빼곡한 팩트의 행렬. 예, 그 정말 이 저 박형관 기자가 얼마나 예, 사방 지리산으로 네. 예, 창원으로 정말 땀방울이 느껴지는 기사인데 여러분 이거 기사 텍스트 한번 꼭 이거 프린트아웃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라는 강력한 허들에 막힌 거다. 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미는 후보가 다 달랐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황이. 아, 예, 달랐다라는 정황이 있고 예. 그 힘겨루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미는 후보가 된 거 아니냐라는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아, 그렇게 이제 기사에 기재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총선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는 명태균 마음 따로, 한동훈 마음 따로, 김건희 마음 따로, 대통령실 마음 따로 이렇게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가까웠다면 같은 마음이셨긴 예, 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마음들이 있었다. 많은 마음들이 있었다. 알겠습니다.